여러분, 드디어 아이패드에 계산기 어플이 들어왔습니다. 프라이티어 루멘제이입니다. WWDC 2024가 끝난 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 제가 올려드렸는데요. WWDC 2024 첫 번째 영상 iOS 18이랑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영상 올렸는데요. 조금 많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영상 재밌으니까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두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맥OS와 아이패드OS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iOS랑 맥OS, 아이패드OS 이 전체적인 애플 플랫폼이요,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더욱더 큰 플랫폼에 묶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전의 업데이트도 조금 중복되는 것들이 많았지만 특히 이번에도요, 이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들에 대해서는 iOS, 아이패드OS, 맥OS 등등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맥OS랑 아이패드OS는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업데이트된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OS와 아이패드OS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실까요? 첫 번째는요, 맥OS입니다. 이번에 맥OS의 이름 발음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바로요, 맥OS 세퀴야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세퀴야. 발음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여튼 이번에 맥OS도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맥OS랑 뒤에 이야기할 아이패드OS 같은 경우에는요, 중복되는 이야기를 빼면 사실 딱 주목할 업데이트가 몇 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찬찬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OS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데이트입니다. 바로 아이폰과 미러링 기능의 강화입니다. 혹시 맥과 아이폰을 미러링 시켜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큰 화면에 가끔씩 아이폰을 미러링을 시켜서 좀 아이폰을 이 큰 화면에 볼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미러링 기능이 없던 기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미러링 기능이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 미러링 기능이 강화가 되었다라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될 버전에서는요, 맥과 아이폰을 미러링 시키면 맥에서 이제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단순히 미러링을 해서 아이폰으로 조작을 하면 이 전체 큰 화면에 아이폰 조작 화면이 떴었는데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미러링도 되지만 아이폰 내의 오디오 기능, 그리고 아이폰 내의 수많은 기능들을 이제 맥과 조금 더 원활하게 공유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맥과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요,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미러링을 시켜놓고 작업을 해도 꽤 괜찮은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맥OS 내에서 그리고 아이폰 내에서도 드래그 앤 드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파일 공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파리 업데이트입니다. 그 사파리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요, 맥OS에서 항상 업데이트할 때마다 사파리를 업데이트할 때 애플에서 좀 이 사파리에 대한 업데이트에서 무엇을 좀 강조해서 업데이트를 시켰냐면 바로 보안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밀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이 사파리에 대한 업데이트는요, AI가 이제 추가가 돼서 우리가 검색을 하거나 파일을 찾을 때 이제 AI가 동원이 돼서 더욱더 쉽고 풍성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파리 내에 있는 하이라이트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검색하는 그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사파리 내에서 흥미로운 컨텐츠, 또 흥미로운 자료들을 또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업데이트가 이번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료 조사나 아니면 자료를 찾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유용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리더 모드, 그리고 뷰어 등등등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도 대폭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파리 내에서 보여주는 비디오나 아니면 글에 대한 요약, 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사파리 내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파리 내에서 확장 프로그램도 좀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고, 사파리 내에서 구비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사파리가 좀 더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파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될 사파리 컨텐츠도 재밌게 봐주세요. 세 번째는 보안 부분입니다. 비밀번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지만 맥북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시켜 놓고 우리가 가끔씩 들어가면 클릭한 번호로 로그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외에도 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맥OS에서는요, 키체인을 기반으로 새로운 비밀번호 앱이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용하면서 뭐 인증번호라든지 인증키라든지 등등등 그 많은 것들이 한 곳에 모아서 그것을 좀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맥, 아이폰, iOS, 그리고 조금 놀라운 거 윈도우까지도 동기화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패스키나 인증 코드 아니면 인증키 같은 것이 같은 기기에 연동이 되어 있으면 다른 기기에서도 같이 뜨기 때문에 동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기화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키들을 한 곳에 모아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이런 보안적인 것, 좀 사소한 것 같지만 좀 중요한 이 부분도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업데이트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애플 발표에서 또 게임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라는 게임을 좀 소개하면서 이번에 맥OS에서 더 게임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개인 오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 음향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해요. 요즘에 예전에는요, 맥 하면 게임은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애플에서 이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은 매번 했었고요, 아이패드도 그렇고 요즘은 맥OS에서 이 게임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실리콘을 쓰고 있는데 이 애플 실리콘에서 어떻게 더 좋은 게임들, 특히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게임들을 좀 더 어떻게 맥에서 좀 돌릴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임들 많이 출시해 주세요. 그리고 맥OS에 페이스타임 기능이 좀 추가됐다고 합니다. 페이스타임 줌의 이 배경을 다채로운 버전들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고요. 프리젠터 미리 보기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서 뭐 회의 중이나 조금 더 원활하게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화상 회의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참 많은 업데이트들이 됐습니다. 뭐 시리에 대한 업데이트, 그리고 맥북의 기본적인 어플들이 AI가 추가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제가 앞 영상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바로 아이패드 OS입니다. 아이패드 OS 18. 이번에 이 아이패드 OS도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들어간 것 자체가 사실 큰 변화죠. 이 아이패드 OS도 애플 인텔리전스를 좀 빼고 특별하게 추가가 된 기능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능은요, 이번에 아이패드 OS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바로 계산기가 드디어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혹시 아이패드 OS에 계산기가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아이패드 OS에 계산기가 기본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OS에서 계산기를 추가하려면 서드파티 어플을 다운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디어 이제 아이패드 OS에 계산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이 계산기는요, 뭐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애플 펜슬, 그리고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슬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되면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메스 노트 기능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계산기 앱 안에 있는 노트를 펼쳐서요, 손으로 계산식을 적게 되면 자동으로 아이패드가 그 계산식을 계산해 주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계산기를 안 두드려도 그냥 글로 적기만 한다면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사람들은 아마 메스 노트 기능을 아마 좀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공식들 같은 것도 다 인식을 해준다고 하고요, 계산식을 변형시켜도 아이패드 내에서 이 변형된 값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값을 그래프로도 그려줄 정도로 이번에 아이패드가 조금 수학적으로 똑똑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OS 업데이트 중에서 조금 가장 눈여겨볼 업데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애플의 노트 앱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트 많이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노트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이 노트 앱에 스마트 스크립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스마트 스크립트라는 건 어떤 기능이냐면요,
노트에서 하단부에 스마트 스크립트라는 기능을 이제 켜게 되면 필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읽기 쉽게 아이패드 내에서 조금씩 변환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필로 적더라도 그 악필을 최대한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아이패드가 자동으로 글을 좀 수정해 준다고 하네요. 영어 철자 검사라든지 텍스트를 손글씨로 변환하는 기능들도 추가가 됐고, 텍스트 감싸기, 붙여넣기까지 등등등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iOS 18과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배경과 아이패드 어플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것, 애플 인텔리전스에 포함된 많은 기능들을 아이패드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리가 GPT와 함께 통합이 되어서 아이패드에도 들어오는 것까지, 이번에 아이패드도 아이폰과 마찬가지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 업데이트를 함께 따라가는 거, 함께 기억해서 이것을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저도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를 좀 보면서 아이패드 OS랑 맥 OS 같은 경우에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 말고는 크게 눈에 딱 들어올 변화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가 없어서 아쉽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요, 워낙 맥 OS랑 아이패드 OS가 탄탄합니다. 다른 윈도우 진영들 보면요, 윈도우 컴퓨터나 다른 태블릿들을 보게 되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를 따라올 만한 태블릿이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합니다. 조금 계산기 앱이 지금 들어온 게 웃기긴 하지만 패드와 맥O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만 해줘도 사실 큰 업데이트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이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제가 영상을 2개 만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애플 발표의 핵심은 어쩔 수 없어요. 애플 인텔리전스입니다. AI 기능 자체가 사실 이번 큰 변화이지 않을까 싶어요. 끝!